안녕하세요. 선한사장이에요. 오늘은 제가 2주 동안 기록한 블랙저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비록 2주밖에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기록 생활을 하면서 노트들을 채워오면서 생각한 것들을 변환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시스템 다이어리로 블랙저널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지난 시간 동안의 기록들을 보여드리면서 왜 이걸로 결정을 했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를 시작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입한 트래블러스 노트 커버인데요. 여기에는 모닝 저널을 쓰고 있어요. 제가 다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큰 노트를 다 채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생각들을 막 적어두는 모닝 저널을 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갈아 끼울 수 있는 요 노트들을 제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트래블러스 노트에다가 모닝 저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으로 끝까지 다 쓴 저의 첫 번째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이게 위클리잖아요. 위클리를 결국에는 매일매일 쓰는 일기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냥 아예 비어있는 종이가 저한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뭔가 레이아웃이 잡혀있는 노트를 사용하지 않기로 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올해 기록한 다이어리인데요. 제 진짜 찐 일기장입니다. 이 꾸미는 거를 못 찾는, 내용 안 보이게 빨리 넘겨야 되는데, 이런 다이어리인데 이 먼슬리를 저는 열심히 꾸며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들이 계속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또 날짜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제가 막 어떤 날은 일기를 길게 쓰고 어떤 날은 짧게 써가지고 이게 날짜가 기록돼 있는 게 또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기록하는 그런 그냥 빈 종이? 그런 노트가 저랑 잘 맞았어요. 이게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써서 이렇게 다 터지려고 그러죠. 책등.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천으로 된 거는 때가 너무 타는 거예요. 아싸리 가죽이면 에이징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천으로 된 노트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겉표지가 천으로 된 노트는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날짜가 미리 기록된 노트는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기장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 독서 노트인데 많이 보셨겠죠? 근데 이 노트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요 트래블러스 노트처럼 면적이 큰 거는 채우기가 힘들었는데 세로로 긴 형이 제가 다이어리를 꾸미면서 기록하는 게 잘 맞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싸리 넓은 거, 높이는 비슷하죠? 근데 이 넓은 것도 쓰긴 하는데 조금 채우는데 조금 더 힘들어서 그런지 요렇게 폭이 좁고 길쭉한 노트가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트를 더 선호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0을 정할 때 이런 바인더를 정할 때 요게 세로로 길고 면적도 또 넓은 편이어가지고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바인더인데 뒷장은 안 들어가고 앞에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영수증 영수증 이걸 쓰고 있는데 이 영수증을 넣으면서 제가 이 디자인할 때 루틴이 있어요. 커피나 버블티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패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택배를 보내는 날에는 신상을 발표하고 택배를 보내는 날에는 꼭 엽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이렇게 모아놔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어요. 그쪽은 제 마태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줬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의 60 시스템 스케줄러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렇게 왕클립을 넣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뭐지? 아일렛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제가 원하는 것들을 넣다 보니까 너무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묶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아일렛을 여기 뚝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렛 요거는 트래블러스 그 컴퍼니에서 산
요 트노 요거거든요. 요거를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렛에 제가 요 가죽까지 뜯은 건 아니거든요. 요 스크래치가 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풀로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막 이런데 이렇게 저의 손때가 묻어나는 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엽서 막 제가 막 이렇게 묶고 해가지고 낡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요거를 진짜 절묘한 게 여기다 이걸 걸어놨더니 요거를 이렇게 안 묶을 때 여기 딱 걸어두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요렇게 걸어두고 있고, 아이고, 요렇게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묶을 때는 요렇게 걸어두고 있고 이렇게 활용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스티커를 붙이게 돼가지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전에 요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기록에 필요한 요런 알파벳 스티커들을 요 앞에 넣어드렸고, 물론 원형 스티커들도 요 앞에 있습니다. 게 있고, 또 엽서 책갈피 하나 꽂아놨고요. 갑자기 책을 밖에서 읽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작은 봉투인데 제가 뒤쪽에 보여드릴 텐데 요 펀치, 동그란 원형 펀치로 이렇게 펀치들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요것도 뒤쪽에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번에 디자인한 그 날짜 스티커입니다. 그러니까 월 캘린더 스티커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요 조그만 봉투에다가 이렇게 모아뒀고, 이게 열리니까 좀 클립 너무 좋아요. 클립을 이렇게 여며뒀습니다. 허전해서 스티커 또 하나 붙여줬고, 뒤에는 도장을 찍어서 제 거인 거 표시해줬어요.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그 아날로그 키퍼 오프라인 매장 갔다가 거기서 노트를 2개 사니까 이렇게 덤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봉투가 약간 반투명하게 이렇게 비쳐가지고 제가 이제 기록할 때 거기서 준 덤, 여기 이 빙고인데 요런 재밌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기록할 때 요거 보고선 좀 참고를 해야겠다 해서 여기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것도 거기서 줬던 것 같은데 넣어놨고, 원형 스티커들이랑 저 요 방한지 요걸 좋아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고, 요 예쁜 종이들도 몇 장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찍었던 요 원형 스티커도 같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심심하니까 요 제가 그린 그림들로 요 봉투를 또 꾸며줬습니다. 색깔을 나름 맞춘 거예요. 녹색, 파란색 이게 메인 컬러여가지고 요 파란색 요거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요거는 썸몰 디자인인가 거기서 산 그 세트에 들어있던 봉투인데요. 그 봉투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표정, 이것도 같은 썸모드 디자인인 것 같은데 얘도 같은 데서 산 건가? 그래서 여기 같이 꽂아줬고요. 왜냐면 고양이 스티커는 늘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같이 꽂아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의 떡메인데, 저의 차트 떡메 모지인데 녹색 차트 떡메 모지에다 녹색 글자를 적고 녹색 블라우스를 입은 친구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덱스예요. 근데 보통 블랙 저널을 하실 때 기호를 막 해놓으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호가 그냥 딱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인덱스 이거를 적었고,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적었고, 요거를 먼저 적었는데 나중에 요거를 앞에 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근데 솔직히 인덱스를 보고 찾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또 허전하니까 꾸밈 안 하면 못 참으니까 뒤에 꾸며줬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종이가 저의 우주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종이로 여기다 기록도 하고 여기다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문구류도 만들고, 또 종이를 좋아해서 종이를 실컷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탐색을 하기도 하고, 이제 다음에는 노트랑 속지를 만들고 싶어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종이를 가지고 자유롭게 제가 유영하고 싶어서 여기를 써놨고, 이제 최근에 또 다시 하루에 3km만 뛰자, 요즘 러닝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3km를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걷지 않고 3km 무조건 뛰자 해서 이거를 한 날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디자인했던 떡메고 단종을 시켰어요. 이거를 제가 그때는 디자인에만 중점을 둬서 기능적인 부분을 엄청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기록을 해보면서 이런 류들을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뭔가 습관을 만들고 싶은 거는 배기를 중점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요거는 제 리딩 로그인데요. 이거를 다 완독한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막 제가 독서 유튜브도 보고 막 인스타에서도 이제 저희 인치님이 읽은 책들 보면은 읽고 싶은 책들이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 책 읽고 싶다 이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눈에 들어오는 책들을 그냥 위시리스트처럼 적어주고 있고, 읽으면 읽는 거고 안 읽으면 안 읽는 거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 인치님이 읽은 책일 거예요. 근데 요거 생각보다 재밌어서 하루 만에 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짧게 감상평을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명, 저자, 그다음에 두께. 근데 요거는 나중엔 빼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저는 두께를 고민해서 책을 고르진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작한 날짜, 책 읽기 시작한 날짜, 끝난 날짜, 그다음 한 줄 평,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았고요. 병렬 독서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삘 받으면 막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러 권을 동시에 읽고 있고, 지금 먼저 읽어야 될 책은 이 독서 모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얘를 빨리 읽어줘야 되고, 얘도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읽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러닝 트래커를 했는데 이쁘게 기록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상상한 거는 원래 처음에 러닝 트래커를 트레이싱지로 만들어 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록을 안 해보고 만드는 게 아니다 싶어서 지금 기록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기록하는 것들을 적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폼으로 만들긴 할 건데, 이렇게 저는 몇 분을 뛰임을 지속했는지, 그 다음에 몇 킬로 칼로리를 태웠는지, 몇 킬로까지 뭐 뛰었는지 이런 거를 여기 위에다 적어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옆에다도 적고 밑에다 적고 했더니 너무 산만해서 보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적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역시 뭐든지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 하는 거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깔끔하게 하신다 막 이러면서 따라하고 싶어지는데, 이게 내가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또 나에 맞춰서 이거를 해봐야 되거든요. 슬랩 트래커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했는데, 제가 워낙 이렇게 마감이 계속 쫓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택배 날도 밤새 택배 싸고, 그 다음에 서일패 나가야 돼서 언제까지는 최소 발주를 해야지 내가 서일패 전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이런 마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맨날 새벽 2시, 4시 막 이렇게 자고 이래서 이 기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지금은 멈춘 상태이고, 좀 바쁜 게 끝나고 나면 오히려 바쁠수록 이거를 해서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바쁜 행사들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이사도 다 하고 이래서 조금 제 삶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퓨처로그라는 걸 한대요, 블렛 저널에. 근데 저는 퓨처로그를 글만 쓰는 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미지로 확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가장 큰 2가지 이번 달에 맞춰야 될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장 큰 거는 서일패, 그 다음에 이제 제 이사, 이렇게 2가지의 큰 저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동그라미, 얘네를 펀치로 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에 빼놓는 이유는 여기 뭐 들었는지 모를까봐 펀치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 여백을 또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이건 먼슬리 로고. 이렇게 일자로 하니까 조금 한눈에 내가 그날 뭘 맞췄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돈 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자꾸 까먹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거는 미리 적어두면은 생각나서 낼 수 있어서 좋고, 이거는 이제 제가 버블티를 일하거나 디자인할 때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밀크티 만드는 레시피를 이제 찾아보고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엔 집에서 밀크티를 만들어 먹고 있고, 이건 무드로그인데 원래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했었다가
이걸 여기다 적으니까 저는 왜 감정이 이렇게 변하는지 이걸 막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패턴의 무드로그를 아예 한 페이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따로 뺐고, 그 다음에 요게 칸 그리기가 생각보다 30일 이게 되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글자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2.5mm로 되게 작은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격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아예 스티커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제작을 했고, 그래서 바꿨어요. 수정해줬어요. 그리고 기본 로그를 아예 앞에 따로 빼고 여기 허전하게 비니까 여기 꾸며줬고, 어쨌든 그래서 헤비 트래커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먼슬리 헤비 로그라고, 저 로그라는 단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다시 수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동안 기록했던 거 기록을 하고 여기도 또 꾸며줬어요. 이 시스템 다이어리에는 제가 요 판박이 스티커를 자주 쓰고 있어요. 왜냐면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께감이 늘어나지 않는 스티커를 주로 쓰고 있고, 이것도 기록도 이제 모닝 저널을 이날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적긴 했고, 이제 비타민도 이날 도착했기 때문에 이날부터 먹고 있고, 이런 거 크로키 이런 거 시간 없어서 잘 못 그리면은 그냥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고 있어요. 헤비 트래커, 그러니까 트래커란 단어가 이렇게 막 계속 쫓아다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로그는 그냥 기록이에요. 했다 안 했다. 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그냥 한 달을 다 산 다음에 이제 내가 느낀 거, 보완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제 마음 비우고 포기하자, 이런 것들을 적어줄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원고지 떡메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깔끔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 사이즈에 맞춰서 제가 제작을 했고, 이게 좋은 게 그 주가 시작할 때 위클리 투두 리스트를 쓰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저는 일요일부터 기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일요일에 이걸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월요일부터 썼더라고요, 이 왼쪽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이 제일 앞으로 하게 이거를 제작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월요일날 업무를 시작하시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쓰다가 이제 저는 제가 일요일부터 기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계속 꾸준히 쓰면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만들 예정이에요. 왜냐면 저는 쉬는 날이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업무를 그냥 시작하거든요. 월요일부터 해서 만들었고, 여기 이제 일주일 살면서 그날 요거 완성한 날이 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해주니까 일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기록하니까 좀 좋은 점이 투두를 써요. 그럼 이날 이걸 못했어. 그럼 다음날 투두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하려고 했는데 못했구나, 일이 미뤄졌구나, 이게 좀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기록을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빡빡하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뭘 하나 보고 싶어서. 근데 쉬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좀, 이게 만약에 라벨 작업을 했어. 그럼 그냥 정신 놓고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매시간 쓰기가 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쓰고 있고, 이걸 쓰면서 좋은 점이 제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 써놓고서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으면 이제 나중에 디자인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요거를 참고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게 조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실은 이거 숫자 쓰는 거 좀 망쳐가지고 그냥 붙여준 거예요. 떡매들 이용해서 이렇게 붙였고, 그래서 이거 하늘색을 붙였기 때문에 이 페이지의 컬러가 이렇게 하늘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첫날부터 이걸 꾸민 게 아니라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여기 좀, 우리 꾸밈쟁이들은 알잖아요. 이런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렇게 꾸며줬고 그랬습니다. 이날에 이때는 테마가 이색이어가지고 좀 나름 맞춰서 형광펜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달력이 맨날 똑같은 거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여기 사진 하나 붙이고 이렇게 날짜 적어줘 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스티커, 제 스티커 이렇게 여러 가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하기 좋은 스티커가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요 서울페에서 또 판매할 거인
2026년 인력 스티커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날짜가 그렇게 엄청 써있지 않고 연도가 우선 안 써있어서 26년에 써도 되고 27년에 써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당장 쓰셔도 되고 12월 거는 뭐 그리고 12월 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숫자만 또 적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요. 하나 붙여볼까요? 점댕이 고양이. 그래서 요거를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붙였고 여기도 붙였고 이미 여기도 붙였고 여기저기 막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시스템 요걸로 기록을 해볼 예정이고 제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종이들을 계속 이렇게 다이어리 속지를 제작해서 만년필도 써보고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이 종이는 그리고 이게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리드로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페이지를 적을 수 있게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작게 이런 원형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나중에 다 기록하신 다음에 적으실 수 있고 또 이제 맨 뒤에는 제가 갑자기 생각 같은 게 떠오르면 적어주고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있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 보다가 내가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기록해보자 해가지고 그거 보고 또 이렇게 원형 펀치로 뚫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봤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수증을 넣어줬는데요. 저희는 장을 코스트코랑 동네 이제 슈퍼에서 보는데 여기서 맛있었던 거를 제가 가면은 까먹는 거예요. 전에 뭐가 좋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 리뷰를 여기 영수증에다가 짧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수증, 다른 영수증은 아까 다른 바인더에 넣었고 이제 코스트코 영수증만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신문 그 종이 온 거를 뚫어서 이렇게 했는데 종이다 보니까 금방 뜯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줘서 여기 붙여줬고 여기도 바인더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스티커들 지류 같은 거 혹시 뭐 보러 가거나 관람 갔을 때 여기다 넣어주려고 만들었고 얘네 때문에 더 두꺼워졌죠.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것들. 얘도 아마 다이소에서 팔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할 스티커들을 여기 넣어줬고요. 요것도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그 달력 스티커 여기다 여유분 더 넣어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동안 문구 덕후 한 4년 하면서 모아둔 판박이 스티커예요. 근데 저는 거의 한 작가님 것만 샀거든요. 다른 브랜드를 거의 안 사서. 그래서 이 작가님이 덤도 이거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의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헤비 트래커 쓰면서 사용하고 있고 제가 요거 재고가 이제 이번에 설배 준비하면서 재고가 없어서 제 거 쟁여놨어요. 다 나가면은 저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꽃 스티커도 그렇고 제 거 쟁여놓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전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엘자 파일 그거 하나 떼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서 스티커 보관 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잠깐 영상 마치기 전에 좀 오늘 두서없이 말한 것 같긴 한데 요거랑 저 스티커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번 서일패에 준비한 기록템은 이렇게 총 3가지인데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미니 달력 그리고 이거는 먼슬리 헤빈 로그 넉넉하게 20매를 넣었고 가격은 2,500원으로 설정했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수량이 많진 않아요. 제 거 조금 빼놨고 20매씩 넉넉하게 넣었기 때문에 세트가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얘도 넉넉하게 20매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700원. 이렇게 작은 만큼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고요. 이 친구는 50매를 넣었고
50매 정도면 제 기준으로 아까 보여드린 걸로 3달 정도 기록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6,000원으로 설정했어요. 제가 시장가를 알아봤는데 20매에 7,000원 파는 곳도 있고 이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 그리고 보통은 30매에 5,000원, 4,500원에서 5,000원의 가격을 형성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종이로 이 60 속지를 만들었을 때 그냥 모조지 얇은 거 말고 조금 약간 고급지일 경우, 근데 저는 이게 120g이나 되고 또 한 번도 제작된 적이 없는 이런 티끌지인데 어쨌든 처음 선보이는 거기도 하고 제가 시장가를 몰랐기 때문에 6,000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가격은 아마 나중에 온라인으로 팔 때는 시장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일패에서만 제공될 수 있는 가격이고 아마 수량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나중에 온라인에서 판매될 때는 가격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가능한 서일패 오셔가지고 요거를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나 기록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대부분의 펜으로 다 테스트를 했어요. 굵기 막 이런 것들도. 근데 보세요. 뒤에 제가 원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종이들이 안 배깁니다, 뭐 번지지 않습니다 해도 뒤에 하면 비치거든요. 조금. 근데 진짜 거의 안 비치는 걸 원했고 그래서 이 종이를 찾게 됐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종이가 이제 노트 내지로 쓰기에는 생각보다 종이가 되게 탄탄해요.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이 노트로 만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 작은 문구 브랜드의 장점이잖아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해봤고 여기 샘플들을 이렇게 많이 다른 2개를 만들 거예요. 한 줄로 쓰면 너무 줄이 길 것 같아서 근데 공간이 협소해서 그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2개를 준비했고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즐거운 소리가 나는 종이고요. 지금 방금 썼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거의 비침이 없는 종이입니다. 마름 정도. 방금 썼잖아요. 제 지문이 묻어남도 거의 없죠. 그래서 EF펜 쪽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그렇고 만약에 조금 더 굵은 잉크가 나오는 종이라면 살짝 좀 기다리셔야지 좀 마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이로 제가 처음으로 60 속지를 기록용을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년필로 기록하는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만년필이라는 게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이것도 파이롯인데요. 파이로트의 이거 6,000원밖에 안 해요. 6,300원인가? 요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굵은 펜 쪽 만년필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걸로 만족이 됐어요. 굳이 다른 거 안 써도 되고. 근데 다이소 만년필 EF 쪽은 잉크가 너무 굵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요 EF 쪽으로 파이로트 요 이름은 뭐 까먹었는데 요 투명한 거 요거 사시면 되거든요. 이거 6,3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요걸로 해서 잉크는 저는 요걸 히로시주쿠인가 뭔가 잉크는 이로시주쿠 잉크를 쓰고 있어요. 저는 잉크병 잉크는 쓰지 않고 벌써 다 썼네요. 얘를 쓰는데 왜냐면 그게 잉크병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잉크를 흘려가지고 막 노트나 이런 데가 다 너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나갈진 모르더라도 요거를 쓰고 있고 일반 파이로트 잉크도 괜찮은데 저는 이로시주쿠 잉크가 좀 더 글씨가 깔끔하게 나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워낙 얇은 펜 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잉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시스템 다이어리와 서일패 제품 티저,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만년필 펜까지 오늘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좀 두서 없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서 서일패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이었습니다.